사드, 중국과 한국이 국가 간 대화로 문제를 봉합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하면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나라죠.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왜 갑자기 돌아선 걸까요? 이렇게 해결될 문제였다면 왜 그동안 해결되진 않았던 걸까요? 오늘 해볼 이야기 사드입니다. 사드는 고고도 종말단기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으로 미사일로 미사일을 격추시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시스템을 말하죠. 종말 단계라고 하지만 고도 15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층권을 웃도는 수준이죠. 현재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높이입니다. 미사일의 분류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드에 얽힌 국가 간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초점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검색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또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사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외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현명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정말 외교고 정치고 뭐도 정말 관심도 너무 없으셨던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미국이 이거 좀 사,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살게요, 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여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의 양해를 구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 양해를 구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굉장히 앙숙이죠. 일본은 이제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죠. 우리 땅인 독도를 가지고 분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도 남쪽에 있는 특정 그 항공구역, 방공구역 있죠. 그 영공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이랑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 이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먼저 번에 계셨던 대통령님께서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인 북한이 더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미국의 알랑방귀 끼고 뒷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분께서 냉큼 사드를 들여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드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협의 없이, 또 국제적 정세와는 상관없이 덜컥 성주에다 갖다 배치한다고 발표를 해버리죠. 예정대로 사드는 배치가 되었고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된 논점은 레이더의 전자파, 그리고 우리나라의 효력이 있냐 없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레이더의 전자파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사드는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그걸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향한 방향의 반경 100m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죠. 괌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레이더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성주가 친환경 농업의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드가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자파라는 거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도 않았고, 사실상은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좀 이해나 합의 혹은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배치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성주 시민들을 화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한 좀 갑론을박은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불통의 상태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눌러서 배치를 해버렸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과연 효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사드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팔아먹는 지경이 될 수도 있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사드를 피해서 공격해올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행거리가 몇백 킬로미터에서 몇천 킬로미터까지 이르는 그런 미사일들은 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 단계의 미사일이다 라고 해서 과연 그냥 북한이 우리나라를 요격할 때는 거의 쓸 확률이 없는 그런 미사일 종류를 갖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들여왔다라고 하는 건 논쟁거리가 좀 됐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용도의 사드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사드는 배치됐고 유커의 유입은 사라졌고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홍대가 굉장히 한산해졌죠. 그리고 현재 그 홍대에도 중국 관광객을 의식해서 대형 호텔이 몇 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이 다 될 때까지 이게 안 풀리면 좀 상당히 도산이나 조금 경제적 위기를 겪을 사람들 꽤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악수였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포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보다는 피해를 봤습니다. 뭐 북한이 핵을 안 쐈고 너네들이 살아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꽉 막혀있는 소통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 포석들은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확실히 이전 정권에서 어떤 목적하에 그 사드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소통도 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과정을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정세와 나라에는 정말 악영향을 끼치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냥 그런 목적들은 다 이뤘습니다. 과연 그들이 뭘 얻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중국과 한국이 국가 간 대화로 이런 문제를 봉합하겠다는 기사가 뜨면서 사실상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가 아주 좀 조용히 있어서 그래도 좀 일을 안 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런 기사를 딱 봤을 때 그래도 정부가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니구나, 조용하지만 자기 할 일은 그래도 꾸준히 묵묵히 하고 있는 정부가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중에 어떤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나라 망치지 마십시오. 라고 질타를 하니까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를 남겨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똥을 푸지게 여기저기 싸놓은 거를 열심히 지금 정부가 치워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현재 정부가 무조건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기사들 하나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정부든 100%다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이전 정부보다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는 뭔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단 입을 닫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북한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빗장을 걸어 닫아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없애버렸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사실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안보가 뭐 지켜졌느냐? 그렇다고 뭐 북한이랑 통일을 했느냐?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력들은 정말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보시켰으면 퇴보시켰지, 북한과의 관계를 말이죠. 퇴보시켰으면 퇴보시켰지 전진시키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이라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업어치든 매치든 어쨌든 통일이 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통일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는 경색이 됐으며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적화 통일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재구시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뭐 나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너는 네가 뭘 잘했니, 네가 뭘 못했니, 굳이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두고 국민들은 그냥 자기의 일에 매진하면서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태평성대라는 것이죠. 산소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정부가 됐든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국민 모두가 그냥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거의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 만 1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충분히 산소 같은 정부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재 직면한 많은 일들, 국제적인 정세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모든 그런 과제들이 잘 풀려서 저 같은 소시민도 두 발 뻗고 잠 자고요. 일과 삶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길 바라봅니다. 사드에서 출발한 국가 평화론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보기 정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